아침에 몸이 유난히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은데 이유를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예순대 이후에 흔히 겪는 피로라고 넘기기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지요. 운동을 늘려도 보양식을 챙겨도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체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힘이 들고 집중이 자꾸 흐트러지시나요? 그 변화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양소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라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더라도 오늘 그 해답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양소는 값싼 보충제가 아니라 몸속 불씨를 다시 살리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단돈 100원짜리라 해도 제대로 쓰면 세포부터 깨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과장된 기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저는 한수진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들여다본 몸의 언어를 따뜻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침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밤 습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드리려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단돈 100원짜리 비타민 하나가 인생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파트 1. 피로의 진짜 원인. 나이가 아니라 세포의 굶주림. 많은 분들이 하루의 무게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60대가 되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몸속에서 실제로 힘이 빠지는 지점은 근육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세포가 움직이려면 작은 불씨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불씨가 약해지면 걸음이 둔해지고 마음도 자꾸 가라앉습니다. 이 변화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연료 부족에서 옵니다. 연료가 끊긴 발전기가 조용히 멈추듯 세포도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이라는 결론을 서두르기 전에 세포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로의 시작점은 바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쪽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세포의 에너지 잔고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오늘은 그 잔고가 왜 줄어드는지,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는 예전만큼 산을 만들지 못합니다. 산이 줄어들면 음식에서 영양소를 떼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잘 씹고 골고루 먹어도 흡수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세포는 연료를 받지 못합니다. 식탁은 풍성한데 세포는 빈 그릇을 들고 서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낮 동안 써야 할 에너지 예산이 줄어들면 하루의 리듬이 자꾸 끊깁니다. 계단 몇 층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찹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밤잠도 얕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은 더딘 시동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오지 않고 조용히 누적됩니다. 연료 탱크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가 언덕에서 버거워하듯 몸도 작은 일에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가 괜찮다 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세포의 창고는 점점 비어가는 중입니다. 세포가 조용히 굶주리면 신호는 생활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아침에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머릿속에는 안개가 낀 듯 생각이 느리고 집중이 흩어집니다. 익숙한 일도 번거롭게 느껴지고 결정이 자주 미뤄집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짧아지고 말수가 줄기도 합니다. 기분은 이유 없이 가라앉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는 체력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세포가 쓸 연료가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몸은 중요한 곳에만 힘을 돌리고 나머지는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육은 금세 피곤을 호소하고 뇌는 맑은 집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위와 장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졸림이 잦아집니다. 화면으로는 세포 내부의 에너지 공장과 정상 흡수 과정의 비교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립니다. 그림으로 보면 왜 같은 식사라도 어떤 몸은 힘이 나고 어떤 몸은 더 피곤한지 쉽게 이해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영수님은 68살입니다. 새끼를 거르지 않고 국가 반찬을 골고루 챙기지만 하루가 늘 무겁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몸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먹는 양보다 흡수의 길을 먼저 살폈습니다. 식사 속도와 씹는 횟수, 식후 더부룩함, 밤늦은 간식 습관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시작하는 아침, 천천히 씹는 식사, 과식을 줄이는 저녁을 권했습니다. 위가 편안해지자 장의 리듬이 돌아오고 작은 일에도 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가 연료를 받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피로를 나이로 단정하기 전에 세포의 연료부터 살피자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세포 에너지 공장을 밝히는 불빛과 함께 전과 후의 비교 그림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세포의 창고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겉으론 괜찮지만 세포는 이미 SOS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파트 2. 활력을 되살리는 100원짜리 비타민의 과학. 비타민 B12는 이름이 어렵지만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속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료가 있어도 점화가 안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세포도 불꽃이 살아나야 힘을 냅니다. 이 비타민이 들어오면 세포의 작업 속도가 차분히 올라갑니다. 머리는 또렷해지고 몸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신경이 안정되고 마음의 떨림이 가라앉습니다.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며 산소가 필요한 곳으로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회복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과장된 보약의 효과를 약속하기보다 몸의 기본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작은 알약 한 알이 아니라 세포 속 불씨를 되살리는 시작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포의 작업대에서는 늘 에너지와 신호가 오갑니다. 비타민 B12가 충분하면 신경계가 과도한 긴장을 내려놓고 메시지를 또렷하게 주고받습니다. 손끝의 감각과 발바닥의 감지력이 차분히 돌아옵니다. 혈액 속 산소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기관으로 골고루 배달됩니다. 심장은 편안한 박자를 유지하고 근육은 덜 떨며 오래 버팁니다. 머릿속에서는 안개가 걷히듯 생각의 길이 환해집니다. 이름과 약속이 잘 떠오르고 대화의 끈이 덜 끊깁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한 박자 늦게 거칠어집니다. 숨이 찰듯 말듯한 경계에서 몸이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경 안정, 산소 운반, 순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생기는 변화를 생활 언어로 풀어낸 모습입니다. 이 비타민이 모자라면 몸은 작은 곳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시동이 걸립니다. 오후가 되면 집중이 흐트러지고 자꾸만 쉬고 싶어집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콕콕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스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던 일에 흥미가 줄고 만남을 미루게 됩니다. 잠은 들지만 깊지 않고 새벽에 자주 깹니다. 식사 후 졸림이 잦고 머리는 둔해집니다. 운동을 해도 속 시원한 개운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이유 없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세포가 쓸 점화 플러그가 부족해졌다는 몸의 언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호님, 67살은 식사와 산책을 꾸준히 했지만 하루가 늘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몸의 체감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와 장의 리듬을 다독이고 기본 영양의 흐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비타민 B12를 생활에 맞춰 성실히 보충하자 며칠 사이 아침의 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머리가 맑아지고 계단이 덜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의 속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님은 비싼 치료보다 기본을 채우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비타민 B12의 흡수 과정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약국 진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의 모습을 짧게 스쳐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세포가 이해하는 언어로 연료를 건네는 일입니다. 당신이 찾던 활력의 열쇠는 이미 약국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파트 3.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을 깨우는 힘. 몸속 세포에는 작지만 부지런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불을 지펴 에너지를 만드는 화덕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이 이 화덕에 들어가야 힘이 나옵니다. 화덕의 불씨가 약해지면 같은 식사도 힘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체중이 유지돼도 속에서는 연료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의 출발점은 근육이 아니라 세포의 화덕입니다. 화덕이 깨어나야 하루의 시동이 부드럽게 걸립니다. 걷는 발걸음도 그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화면에는 세포 안 작은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부드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몸의 이야기와 마음의 이해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비타민 B12는 이 화덕에 불꽃을 붙이는 점화 장치와 비슷합니다. 연료가 있어도 점화가 안 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듯 세포도 불씨가 살아야 일합니다. 이 비타민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길목에서 조용히 손을 보탭니다. 효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막힌 통로를 정돈해줍니다.
그래서 밥이 힘이 되고 숨이 길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머리는 선명해지고 몸의 속도는 한층 안정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버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회복 또한 편안한 박자를 되찾습니다. 그 결과 근육의 떨림이 잦아들고 마음의 긴장도 완만해집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세포 공장의 스위치를 켠 셈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더 잘 쓰려면 길도 넓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산화질소라는 신호물질의 흐름에 관여해 혈관이 더 유연해지도록 돕습니다. 길이 부드러워지면 피가 막히지 않고 골고루 퍼집니다. 산소가 필요한 곳에 제때 도착하고 노폐물의 귀가도 수월해집니다. 심장이 보내는 박자는 덜 급해지고 손발의 냉기도 차츰 물러납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또한 이런 순환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또렷해지면 관계의 온도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화면에는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는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성 활력의 일상 리듬을 표현한 이미지를 잔잔하게 배치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흐름이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변화는 생활 속에서 가장 또렷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가쁘고 다리가 덜 무거워집니다. 손주와 공을 주고받는 시간이 더 즐겁게 늘어납니다. 아침 산책에서 보폭이 자연히 길어지고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식사 후에 졸림이 줄고 오후에 집중이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잠이 들면 깊이가 달라지고 아침에 시동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런 흐름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세포가 먼저 깨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려면 근육보다 세포부터 깨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연료와 불씨, 그리고 길을 동시에 살피면 하루의 리듬이 다시 맞춰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지만 정확한 불빛이 몸 전체를 다시 비춥니다. 몸의 불빛은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단 세포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파트 4. 대부분 남성이 모르는 조용한 결핍. 많은 남성들이 느끼는 만성 피로의 그림자 뒤에는 조용한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상 남성의 절반가량이 비타민 B12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세포의 창고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결핍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세포에 들어갈 연료의 결핍입니다. 위와 장의 흡수력이 떨어지면 식탁의 영양이 세포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생산이 둔해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는 작고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고 피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조용한 결핍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침 시동이 더디고 오후에는 집중이 쉽게 풀립니다. 밤잠은 얕아지고 자주 깨어 다음 날이 더 버겁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잦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저림이 간헐적으로 스칩니다. 계단이 전보다 길어 보이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병원에서 기본 혈액 검사를 해도 수치가 괜찮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결핍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생활 속에서 먼저 포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 결핍은 되돌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길을 열어주면 회복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위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의 흐름을 정돈하는 생활이 첫걸음입니다. 거기에 비타민 B12를 알맞게 보충하면 세포의 점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잠의 깊이가 좋아지고 낮의 집중이 서서히 길어집니다. 걷는 리듬이 편안해지며 숨의 박자가 안정됩니다. 무엇보다 표정과 목소리의 생기가 돌아옵니다. 비싼 치료보다 기본 영양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임을 몸이 증명합니다. 조기 발견이라면 회복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준호님은 69살의 은퇴 직장인입니다. 새끼를 거르지 않았지만 하루가 늘 무겁고 밤잠이 가벼웠습니다.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식사 속도와 씹는 횟수부터 천천히 점검했습니다. 위의 편안함을 되찾도록 식사량을 나누고 늦은 야식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비타민 B12를 생활에 맞춰 성실히 보충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무게가 줄고 오후에 집중이 길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시간이 자연히 늘었습니다.
화면에는 결핍과 정상의 비교표와 함께 병원 검사 장면을 차분히 배치하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무시하면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파트 5. 한수진 박사의 활력 회복 루틴. 많은 분들이 피로를 나이로 여겨도 진짜 상태는 검사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저는 첫걸음으로 혈액 검사를 권합니다.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 몸의 연료 창고를 확인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위와 장의 상태를 묻고 생활 리듬을 들은 다음 체열을 진행합니다. 수치는 숫자 그 자체보다 흐름을 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식습관과 약 복용, 위산 분비의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선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검사는 낙인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지도를 펼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하루 1000 마이크로그램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과장을 피하고 흡수를 돕는 안전한 출발선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메틸코발라민이나 시아노코발라민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형태 모두 검증되어 있어 생활에 맞는 것을 고르면 충분합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컵과 함께 삼키고 30분 정도는 커피를 미루면 더 좋습니다. 위가 차분할 때 흡수의 길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씹는 속도처럼 복용 속도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꾸준함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작은 한 알이지만 세포에는 분명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8주 이상 성실히 이어가며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비타민은 불꽃을 붙이고 생활은 연료를 채웁니다.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포는 조용히 회복하며 체감은 주마다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아침에 무게가 줄고 식후에 졸림이 완만해집니다. 오후에 집중이 길어지고 걸음에 탄력이 돌아옵니다. 밤잠의 깊이가 서서히 좋아지면 다음 날의 시동이 부드러워집니다. 대전 서구의 최성호님, 62살은 이 리듬을 통해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식사를 정돈하고 비타민을 지키자 손주와 공놀이를 더 오래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신호를 보내면 응답으로 생기를 돌려줍니다. 이 루틴은 비싼 치료보다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하루 한 알이지만 방향이 맞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화면에서는 기상과 식사, 산책과 취침으로 이어지는 하루 흐름을 단순한 인포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용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 잠들기 전에는 위를 편히 하는 습관을 곁들입니다. 따뜻한 물과 천천히 씹는 식사가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과식과 야식의 간격을 조절하면 흡수의 길이 더 맑아집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와 호흡 정리를 얹으면 순환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의 목적은 몸이 이해하는 언어로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파트 6. 낮엔 활력, 밤엔 회복. 잠자는 동안 재충전하는 법. 낮에 에너지를 오래 지키려면 밤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가 세포의 불씨를 살린다면 마그네슘은 그 불씨가 흔들리지 않게 감싸주는 손길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긴장을 풀고 근육의 뻣뻣함을 누그러뜨려 몸을 편안한 휴식의 문으로 이끕니다. 혈관의 벽이 부드러워지면 피가 고르게 돌고 산소의 배달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밤에 회복의 바닥을 깔아두면 다음날 아침의 시동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타민 B12가 저하라면 마그네슘은 아이들 잠을 지켜주는 어둑한 스탠드 조명과 같습니다. 서로가 겹치면 에너지는 새로 채워지고 소모는 줄어듭니다. 몸은 낮에는 쓰고 밤에는 고치는 리듬을 다시 배웁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으면 같은 하루라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화면에는 수면 중 회복 과정을 잔잔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의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기 전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소리를 조금만 멀리 해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면 몸의 경계가 풀리며 잠의 문이 조금 더 쉽게 열립니다. 마그네슘을 저녁 식사와 너무 가깝지 않게 잠들기 전 부담이 없는 시간에 챙기면 편안함이 오래 이어집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한 모금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넘기면 좋습니다. 차를 즐기신다면 대추차나 생강차, 인삼차를 엮게 우리와 한 잔 곁들이십시오.
달지 않게 향과 온기만 빌려오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호흡을 몇 차례 길게 내쉬며 어깨와 턱의 힘을 풀어주세요. 빛을 낮추고 방의 온도를 과하지 않게 맞추면 몸은 자연히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편안한 밤 풍경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컷을 배치하겠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김정호님은 68살의 은퇴교사입니다. 낮에 산책을 하고도 오후가 되면 쉽게 지치고 밤잠이 얕아 자주 깼습니다. 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피곤은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비타민 B12와 더불어 밤에 마그네슘을 더했습니다. 대추차를 아주 옅게 우려 작은 잔으로 마시고 화면을 일찍 끄는 습관을 붙였습니다. 잠들기 전 어깨와 허리를 가볍게 늘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손주와 공을 주고받는 시간이 늘고 계단도 덜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김정호님은 복잡한 처방보다 생활 속 리듬이 먼저라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밤이 편안해야 낮에 활력이 지켜진다는 단순한 원리가 그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몸의 재시작 버튼을 조용히 눌러주는 일입니다. 낮에는 쓰고 밤에는 채우는 원리를 꾸준히 되풀이하면 세포의 공장은 다시 안정된 속도를 찾습니다. 비타민 B12의 점화와 마그네슘의 안정이 만나면 회복의 길이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음이 줄고 다음 날의 집중이 길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걸음의 탄력과 표정의 빛이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밤부터 가능한 한 가지를 고르고 무리하지 않고 이어가 보십시오. 몸은 규칙을 기억하고 신호에 응답하는 데 능숙합니다. 바깥의 처방보다 먼저 안쪽의 리듬을 되돌려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불빛이 잦아들고 호흡이 고르게 흐르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엔 에너지, 밤엔 회복. 이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활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입니다. 몸은 기억력이 좋아서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작은 불씨들이 세포부터 깨어나게 하고 그 불빛이 온몸을 차분히 덮입니다. 나이는 멈춤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의 첫 문장을 손수 써 내려가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식탁의 선택과 한 모금의 물, 천천히 걷는 발걸음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박자를 다시 맞춥니다. 내일 아침이 조금 가벼워지고 표정이 한층 밝아지는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활력을 쓰고 채우는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한 가지를 골라 잡게, 그러나 꾸준히 시작해 보십시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새 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의 후반전을 새로 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